딸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빠를 웃는 얼굴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일이면 나는 저기 배에 자살 공격을 해야 하고 당신의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2600년간 우리 일본 제국에 패배란 없었다.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37년에 촬영된 초기 컬러 필름으로 일본의 종교적인 축제인 텐진 마츠리를 보여줍니다. 일본 제국이 부흥한 지 채 70년이 되지 않아 일본은 고립된 봉건주의 국가에서 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된 모습 뒤에는 서구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로서 대만과 한국을 이미 점령한 일본 제국의 중심입니다. 시로 이와타 기자입니다. 이제 일본은 스스로를 좁은 영토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의 강국이란 위상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에겐 전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초국가적 임무가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1937년 닛산은 고급스러운 6기통 닷선 모델 70을 선보이고 첫 수출국을 호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닷선, 국기는 라이징 선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침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빈곤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확산됩니다. 스물두 살의 농부 타다시 코누마입니다. 아니,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어놓고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 할 겁니다. 코누마는 혈맹단이란 극단적인 단체에 가입하여 도쿄 거리에서 정부 강요를 저격합니다. 의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암살이 계속되고 혁명의 위험이 증가하자 일본인들은 극단적 군국주의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정치가 코레키오 타카하시입니다. 군대에 대해 한마디라도 험담을 했다가는
헌병이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겨눠서 협박할 겁니다. 규슈의 한 신문업자가 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비행기로 공장 위를 선회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했답니다. 군국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해갔고 타카하시는 암살당했습니다. (1937년 3월 18일)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 지치부 노미야는 일본을 떠나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 여행을 컬러 필름에 담았는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지프 노미야는 먼저 런던에 들러 천황을 대표해 조지 4세 대관식에 참석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영국은 이제 아시아 동부 국가들을 두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저는 독일이 재무장하는 상황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잠깐 일본의 눈을 돌려봅시다. 이 나라 역시 전쟁과 정복을 꿈꾸면서 온건주의자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관식 행사 중 포츠모스 해변가의 스피thead에서 해군 사열식이 진행되었는데 일본 해군은 이 자리에서 아시가라 군함을 선보였습니다. 토타 이시마루 소령입니다. 일본이 팽창 정책을 포기하거나 영국이 현상 유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국과 일본의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영국은 깨달아야 한다. 그들의 시대는 갔다.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는 없다. 지치부 노미야는 영국을 떠나 스위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일본은 당시 독일 나치와 반소비에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치프 노미야에게 새 동맹국인 독일을 방문하도록 지시합니다. (9월) 지치부 노미야는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 나치는 그를 정중히 환대했습니다. 그는 뉘른베르크 랠리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총통 히틀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환영회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말합니다. 독일 국민은 위대한 국가 일본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파시스트 당을 이끄는 시에고 나카노입니다. 히틀러는 의지가 굳고 정직한 인물입니다. 그의 의견은 언제나 혁신적입니다. 그는 패전국 독일을 일으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영웅입니다. 일본과 독일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나라들로서 서로 간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 정복을 꿈꾸듯이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문제는 평화적 수단과 전쟁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였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거대 국가입니다. 일본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땅에 일본군을 주둔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31년 일본군의 급진주의자들은 도쿄 자유중부의 뜻을 거스르고 중국군을 공격하여 만주 지방을 점령합니다. 이 반군을 이끈 사람은 칸지 이시와라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 군은 중국을 구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낼 것이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고 한다. 이 거대한 충돌을 통해 문명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 모든 국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우파 군국주의자들이 도쿄 정부를 장악합니다. 1937년 7월 일본군과 중국군이 북경 근처에서 충돌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20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남자 수천 명을 소집하여 중국에 지원병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달 후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토라 요시다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죠. 울지 마라 얘야. 눈물을 닦고 웃는 얼굴로 아빠를 배웅해야지. 내가 눈물을 보이면 남편이 더 마음 아파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일본 사업가들이 새로운 점령지인 상해를 방문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컬러 필름으로 촬영을 했는데 65년 만에 처음으로 그 화면을 공개합니다. 전쟁 발발 6개월 후 중국 동부는 일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치열하고 잔인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군은 2만 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5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시로 아즈마 이병의 일기입니다. 이곳만 해도 7천 명의 포로가 있다. 그들이 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단 한 무리의 노숙자들 같다.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는 사실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진다. (1937년 12월 13일) 중국 수도 난징이 일본 손에 넘어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휴교를 하고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신고로 타가시 기자입니다.
우리 일본 군인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평범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들이 잔인한 행동을 하는 듯한 사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랬을 리가 없다. 중국 주둔군 제19 보병연대 소속의 쿠로스 타다노부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와 다릅니다. 포로 5,000명이 양쯔강가에서 기관총으로 처형당했다. 군인들은 총검으로 포로들의 죽음을 확인했다. 시체 더미 위에 올라 그들을 칼로 찌를 때 이상하게도 악마 같은 희열을 느꼈다. 포로들 중엔 군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다. 내 평생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난징 대학살과 같은 사건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정복이 아닌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38년 5월 4일)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비시니아를 정복하고 독일은 호주를 합병한 직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본이 세력 기반을 마무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 군대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해서 군인을 소집했습니다. 한 달이면 승리할 것이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전세는 점차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쿠이노 나카오가 군에 소집된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가 최전방에 배치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최전방에 배치되면 살아서는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없겠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다니 너처럼 좋은 사람까지도 말이야. 일본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10월) 일본 북단부 홋카이도에서 치에코 노쿠치와 나오키치 오키타 중이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곧 나오키치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최전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치에코, 오랜 시간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전쟁터로 떠나야 돼요.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니만큼 살아 돌아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치에코,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요. 한편 일본 정부는 국민정신 총동원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전쟁에 힘을 보태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국가방어 단체를 결성하여 기금을 모으고 전쟁터에 보낼 특별 구호물자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 아이들은 모의 군사훈련을 선보입니다. 12살 소년 키구치 사다입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때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일본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1939년 2월 11일 학생들은 도쿄 황궁 앞에서 제국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합니다. 천황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천황 숭배는 일본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코시오 이타바시입니다. 천황 폐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신성한 전쟁입니다. 학생 와카나 니시아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은 신의 도움을 받아 통치할 수 있죠. 신의 뜻을 거스를 경우 국민들은 그의 통치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천황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유럽에서는 9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전격전을 통해 폴란드 침공에 성공하고 이제 프랑스도 손에 넣었습니다. 1940년 6월 23일 아침, 히틀러는 초토화된 파리를 둘러봅니다. 나치가 빠른 속도로 유럽을 점령해 나가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추축군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일부를 차지합니다. 일본 제국은 이제 경찰국가 체제를 도입하여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반항하는 사람은 사상 경찰인 도코가 가차없이 진압합니다. 교사 지로 모리시타의 일기입니다. 감시와 검열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조차 없다. 카가와 선생님은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는 사상 전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과 미국은 중국군이 일본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군수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공격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장 선생 리수케 카와무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에 물자를 제공하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중국을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영국과 미국 세력을 몰아내려는 것뿐입니다.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전쟁 무기에 사용할 기름이 없었습니다. 서구 세력은 일본에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기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요이치 야나기다는 교토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군 징집이 심해졌습니다. 일찍이 유례 없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과연 언제가 될까요? (1941년 9월 24일) 도쿄의 해군 정보부는 진주만의 비밀 요원 요시카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극비사항. 이제부터 군함과 항공모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 조사 보고할 것을 명령한다. 선창과 부두에 정박한 모든 선박에 대해 보고하기 바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대범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대편제 부대를 이룬 비행기가 진주만의 미 해군 선단을 기습합니다. 미군 클라이드 도트리가 자신의 카메라로 이 공격 장면을 컬러 화면에 담았습니다. 색이 심하게 발해서 원래 색상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 필름은 60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컬러 화면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시간 동안 350대의 비행기가 공격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함 8대, 순양함 석 대, 그 외 작은 선박 여러 대가 가라앉거나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는 29대 파손되었고 미군은 2,4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일본 제국 군대가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진주만에서 대승을 거둔 소식이 아침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군 장성 출신의 신임 수상 히데키 토조입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끈 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2600년간 우리 일본 제국에 패배란 건 없었습니다. 이제 1억 일본 국민 모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주부 테이 후지와라입니다. 뉴스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기를 안고 정원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렀죠. 세상의 신이시여, 우리 군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12살 요시타카 코지마는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차렷 경례를 외쳤죠. 선생님께서 우리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진주만 공격에 소형 잠수함 5대가 투입되었는데 그중 4대는 파괴되었고 1대는 포획되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지휘관은 최초의 일본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카즈오 사카마키 소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포로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무기가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맨몸으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는 것이 일본의 군인 정신이다. 일본이 아시아 정복을 진행시켜 나감에 따라 영국 식민지인 홍콩도 공격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 땅에 설치된 영국 해군 본부는 곧 아시아를 지배하는 서구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5군 작전대장 마사노부 수지 대령입니다. 일본의 임무는 이제 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서양인들은 무장한 강도일 뿐이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한 형제와 같다. 따라서 우리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일본은 1941년 성탄절날 홍콩을 점령하고 뒤이어 필리핀, 버마, 영국령 말레이 반도를 침략합니다. 그중 최고 요지는 영국이 극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말레이 반도 끝의 싱가포르였습니다. 마사노부 수지 대령은 침략 전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마주치거든 마침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라. 그를 죽임으로써 너희의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가문 사이의 복수전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상대 유럽인들에게 한치도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의 적군이 오후 7시 50분에 말레이 반도의 일본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점령함으로써 일본은 영국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군은 2배나 많은 군사수로 영국군을 압도했고 10만 명이 넘는 영국 군인이 항복했습니다. 싱가포르가 함락됐다. 싱가포르가 함락됐다. (1942년 2월 19일) 또 한 번의 대담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진주만을 공격했던 바로 그 부대가 이번엔 호주 다윈을 기습합니다. 배 8척이 침몰하고 사망자는 240명에 이릅니다. 일본은 곧이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를 침략합니다. 그들의 정복 야욕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주 후 같은 부대가 인도양을 4,000마일 가로질러 실론섬 콜롬보의 영국 해군을 습격하고 500명의 영국 수병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일본 제국은 전 세계 5분의 1을 점령하고 아시아의 주요 산유지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이 이토의 일기입니다. 우린 계속 전진한다는 군가를 듣자 마음이 두근거렸다. 나는 승전 소식에 기뻐했다. 우리 일본이 세계 인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양 인류 국가와 싸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쿄의 최고 사령부는 태평양에 남아있는 미국 함대를 단 한 번의 추가 공격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드웨이 제도의 한 섬을 공격지로 선택했습니다. (6월 4일) 일본은 비행기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연합 함대 사령관 이수루쿠 야마모토 제독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한 이 전쟁에서 첫 1년 동안은 승리를 거듭하겠지만 전쟁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은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미국은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잠복해 있던 미군 전투기가 일본군을 기습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잃었고 3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쿄 라디오는 일본의 승전 소식을 방송합니다. 이번 공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거만한 적인 미국과 영국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겁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승리를 기념합시다. 미드웨이에서의 패배는 일본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실제 사상자 수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도쿄의 최고 사령부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진주만 공격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일본은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김페이 마츠오카 해군 중의 일기입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쉽게 전쟁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역전되고 공격받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건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승리에 대한 헛된 꿈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쟁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후방의 국내 전선에서는 배급 물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식량 부족은 도쿄 우에노 동물원의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끼리 사육사 사부로 후쿠다입니다. 아침에 상부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독을 사용해서 모든 동물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엔 아이들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코끼리 아가씨 하나 고루 죽여야 한다니 너무 끔찍해요.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동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유럽에 상륙한 지 일주일 후 미 함대는 태평양 남서부의 마리아나 제도에 폭격을 시작합니다. 타케오 야마우치 병장은 사이판에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마치 바다에서 거대한 북이 울리는 것 같았다. 내 귀엔 악마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리아나를 빼앗기면 일본은 미국의 사거리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쿄 사령부는 주둔병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섬을 사수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군들이 해변을 까맣게 메운 것을 보니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았다. 미군 탱크가 불을 뿜는 것이 보였다. 내 앞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그날 그 첫날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소식이 도쿄에 전해지자 일본 제국 해군 비행기들이 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수에무 도요타 총사령관입니다. 일본 제국의 흥망은 이번 전투 결과에 달렸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음 48시간 동안 일본은 항공기 400대와 항공모함 3척을 잃습니다. 일본 제국의 해군은 이렇게 또 한 번의 재앙을 맞습니다. (7월) 초쯤 되자 마리아나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2만 5천 명을 넘게 됩니다. 타로 카와구치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었다. 난 이제 겨우 26살이지만 적에 대항해 싸우고 내 임무를 다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제 나는 전쟁의 정령이 될 것이다. 악마 같은 미국인들이 우리 일본 땅을 더럽히도록 둘 순 없다. 지원군이 와서 이 섬을 되찾을 때까지 내 영혼은 이 섬에 남아서 이곳을 지킬 것이다. (12일) 후 그의 시체에서 일기가 발견됩니다. 마리아나가 완전히 함락되기 전 또 한 번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투의 생존자들은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었고 미군들은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18세 간호사 시즈쿠 수가노입니다. 우리 군인 중 누군가 미군에서 뿌린 전단지를 가져왔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이판 전투는 끝났다. 생존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야 한다. 여러분의 임무는 모두 끝났다. 이것은 다 거짓말일 것이다. 미군에게 잡히는 날에는 모두 탱크에 깔리거나 군견에 물려 죽게 될 것이다.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 항복하는 사람이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숨은 사람들 중에는 수천 명의 여자와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년에 걸쳐 국민들에게 심어준 악한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타케오 야마우치 병장입니다. 동굴 안에서 아기들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한 장교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그 장교는 아기들을 당장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목졸라 죽였다.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기 엄마의 흐느낌 소리만 들려왔다. 열네 살 된 료코 오쿠야마는 집단 자살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우리는 아주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가는 거라고 했죠. 그때 함께 있던 병장이 수류탄을 던졌고 난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난 살아남았어요. 나 혼자만요. 난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마리아나 제도가 함락되면서 총 13,000명의 민간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공군력 범위에 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전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